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검진에서 단기 조금 높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분이 계셨는데요. 1년 뒤에 갑자기 췌장암 말기를 선고받으셨다는 이야기요.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커요. 그 차이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시죠? 요즘 소화가 영 안 되네. 뭔가 속이 늘 더부룩하네. 명치가 자꾸 답답하네. 그리고 변이 예전 같지 않네. 그런데 그냥 넘기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지. 이렇게요.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말 하나 드릴까요? 췌장암 초기 신호가 바로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거의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체한 줄 아세요. 위가 안 좋은 줄 알아요. 나이 탓으로 돌리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 의사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조용하게 자라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광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두려워하시는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어요. 바로 췌장암입니다. 제가 장담하지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가족 중에 암 이력이 있는 분들, 요즘 들어 소화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췌장암은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는 너무 조용해요. 몸에서 별다른 신호를 안 줘요. 둘째는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고 전이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셋째는 검사가 쉽지가 않아요. 췌장은 위 뒤쪽 깊숙이 숨어 있어서 내시경으로도 안 보이고 초음파로도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 발견이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췌장암은 발견되었다는 말만 들어도 많은 의사들이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할 정도예요.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10%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췌장암 진단을 받은 10명이 있다면 그중 9분은 5년 안에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지표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9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췌장암은 다른 암들이 다 생존율이 개선되는데 혼자만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췌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음식 먹으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입이죠. 그 다음 위로 내려가죠. 위를 지나면 십이지장이라는 곳이 있고 그 뒤쪽에 췌장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딱 봐도 안 보이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들이 서로 겹쳐 있어요. 위가 가리고 간이 가리고 십이지장이 가리고, 그러니까 초음파 화면에서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기검진을 꼬박꼬박 받아도 췌장은 구석에서 숨어서 혼자 악성종양이 자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췌장은 정말 바쁜 장기예요.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을 만들고요. 우리가 먹는 지방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도 만들어냅니다. 음식 먹을 때마다 얘가 정말 바쁘게 움직여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면요, 몸 전체에 영향을 줘요.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오르고 피곤해지고, 그리고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췌장이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가장 강력한 게 바로 당뇨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들어갑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췌장암 위험이 5배입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세요. 단기 올라가는 건 췌장이 이미 무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혈당이라는 건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유지가 되는데 췌장이 지쳐서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면 단기 올라갑니다. 이게 단순한 당뇨 문제가 아니라 췌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만난 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72세 남성분이셨는데요. 몇 개월 동안 배가 답답하고 체한 것 같다고 해서 격주마다 소화제를 드셨다고 해요. 병원도 여러 번 가셨는데 초음파에서는 특별한 게 안 보였어요. 피검사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속쓰림 약만 계속 타서 드셨죠. 그런데 증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CT를 찍었는데 췌장에 종양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잊히지가 않아요. 선생님, 저는 그냥 체한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분이 더 일찍 의심하고 더 일찍 CT를 찍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췌장암의 초기 증상이 왜 이렇게 놓치기 쉬운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소화불량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더부룩한 정도가 아니라 이상하게 몇 주 이상 계속되는 소화불량. 기름진 음식 먹으면 더 심해지는 느낌. 두 번째는 변이 둥둥 뜨는 현상이에요. 지방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변이 물 위에 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세 번째는 명치 부분의 묵직한 통증이에요. 체한 느낌과 너무 비슷해서 다들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췌장암이 커지면서 위를 살짝 눌러서 생기는 통증일 수도 있어요. 너무 비슷해서 대부분 놓치는 거예요.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이야기. 갑자기 생긴 당뇨는 췌장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정상 혈당이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당이 확 올라간다. 이런 경우 무조건 췌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세요. 선생님, 저 당뇨 생긴 건가요? 약 먹어야 하나요? 그런데 그 질문보다 먼저 해야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제 췌장은 괜찮나요? 혹시 췌장에 혹이 있는 건 아니죠? 이 질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여성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분은 몇 달 동안 소화가 안 되고 체기가 계속된다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소화제 먹고 버티셨어요. 약 먹으면 조금 나아지니까 그냥 넘기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통증이 살짝 더 심해지는 느낌이 있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오셨고 초음파를 했는데도 특별한 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불편하다고 해서 CT를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췌장의 종양이 꽤 큰 상태였어요. 이게 바로 췌장암이 왜 어렵고 왜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초음파에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내시경에서는 당연히 안 보이고요. 결국 CT나 MRI로 찾아내야 하는데 이걸 누구나 다 정기적으로 찍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만 해도 느낌 오시죠? 이게 왜 위험한지, 이게 왜 놓치기 쉬운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어르신들께 꼭 드려야 하는지. 그런데요, 아직 핵심 내용이 남았어요. 췌장암이 왜 늦게 발견되는지, 어떤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 언제는 초음파로도 충분하고 언제는 CT를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췌장을 지키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특히 과일과 혈당 이야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이어지는 이야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췌장암은 너무 조용하게 자라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신호를 못 느끼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초음파나 피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조용한 신호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췌장을 지키는 실전 팁, 마지막으로 어떤 검사를 해야 가장 안전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췌장암이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되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서 췌장 검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시경을 해도 안 보이죠. 위 뒤쪽에 있으니까요, 초음파도 위나 장기가 가리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검진 결과에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면 대부분 마음을 놓으시는데 여기서 위험이 시작돼요. 검사가 아무것도 못 봤을 뿐이지 췌장 뒤쪽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췌장암이 진행될 때 몸이 주는 신호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먼저 소화불량 이야기했죠. 그런데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미묘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식사량이 줄어요. 예전에는 한 공기 먹어도 문제 없었는데 이제 반 공기만 먹어도 속이 답답한 분들, 이분들이 위험 신호를 가장 잘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해석하니까 문제입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면 모든 신호가 무시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식사하고 난 뒤에 배가 부른데도 허전한 느낌이 들거나 이상하게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던 분들, 이게 그냥 속쓰림이 아니라 췌장이 효소를 제대로 분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예요. 음식은 들어갔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배도 부르고 허하다는 느낌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또 변 상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요. 변이 물에 뜬다는 건 지방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방분해 효소를 췌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췌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 변이 떠요. 변이 너무 밝은 색이 되거나 기름이 둥둥 뜨는 모습을 보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반드시 검사하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소화불량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통증, 명치 통증이나 배꼽 윗부분이 쿡쿡 아프거나 묵직하게 압박되는 느낌 대부분 체했다라고 넘기죠. 그런데 이게 위가 아니라 췌장 쪽에서 오는 통증인 경우가 많아요.
췌장이 커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위 뒤쪽에서 압박이 생기니까 명치 쪽이 아프게 느껴져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요. 이게 반복되면 의심하셔야 해요. 제가 진료했던 69세 남성분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르신이 몇 달 동안 명치가 묵직하고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계속된다고 했어요. 내시경도 2번이나 하셨는데 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초음파에서도 특별한 게 안 보였고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이상하다 하면서 3번째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췌장암이 발견됐어요.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이 계속 불편하다고 하셨던 그 느낌이 단순한 체기가 아니라 진짜 몸이 보내는 경고였다고요. 이런 경우가 전문의들 사이에서 너무 흔합니다. 이제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방법,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평소와 다른 소화불량이 몇 주 이상 지속되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리고 변 상태가 달라졌다면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변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셔서 진료 중에도 말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 정보가 제일 중요한 정보예요. 이걸 말해야 정확한 방향으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검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췌장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복부 초음파예요. 초음파는 인체에 해가 전혀 없어요. 임산부도 초음파로 아이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초음파는 장기가 가리면 췌장을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초음파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초음파가 쓸모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매우 중요합니다. 초음파는 처음에 큰 문제를 걸러내는 첫 관문이에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이면 CT나 MRI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에서 CT를 포함해 주길 바라고 높은 비용을 냅니다. 그런데 CT는 방사선이 있고 조영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CT를 남발하는 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과 위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당뇨가 최근에 갑자기 생겼다. 소화가 몇 주 이상 계속되며 변이 이상하다. 가족력이 있다. 이런 경우는 바로 CT 가는 게 맞습니다. 이때는 방사선 걱정보다 정확한 진단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결과 설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그냥 보고 서랍에 넣어요. 괜찮겠지 하고 넘기세요. 그런데 결과지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어요. 의사가 직접 설명해 줘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요즘 검진센터는 너무 많은 사람을 검사하다 보니까 결과 설명이 형식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권합니다. 결과지를 들고 의사랑 상담을 다시 하셔야 한다고요. 의사와의 소통이 검진만큼 중요해요. 췌장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술 이야기부터 할게요. 췌장은 술을 정말 싫어해요. 술은 췌장염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췌장염이 반복되면 결국 췌장이 손상되고 그 과정에서 암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조금 마시는 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드시는데요. 췌장은 정말 민감한 장기라서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습니다. 술이 문제를 만든 뒤에는 후회해도 늦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술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 이건 정말 췌장에게 부담을 줍니다.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지방이 많을수록 췌장이 더 많은 효소를 만들어내야 해요. 그러면 췌장이 과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췌장이 지치고 돌연변이가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삼겹살이나 튀김류 같은 기름진 음식은 적당히 드셔야 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 부모님 시대처럼 영양 부족 시절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영양 과잉 시대예요. 오히려 덜 먹는 게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예전에는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과일은 단기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식품이에요. 사과 하나도 사실 당폭탄이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사과 반쪽은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과일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이에요.
당뇨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씹지 않고 바로 들어가니까 당이 훅 올라가요. 사과 하나는 10분 걸려서 먹지만 주스로 만들면 5초면 들어가거든요. 혈당에 정말 안 좋아요. 췌장이 이걸 감당하느라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과일은 식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 조금만 먹어야 해요. 공복에 먹고 밥 먹으면 혈당이 2번 튀어요. 여기에 췌장이 가장 많이 지쳐요. 이제 음식 먹는 순서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단 걸 먹으면 흡수가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부터 먼저 먹어야 해요. 채소류 먼저,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 과일은 가장 마지막에 아주 조금. 이 순서만 잘 지켜도 췌장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또 체중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비만이 췌장암 위험을 크게 높여요. 배둘레가 늘어날수록 췌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주셔야 해요. 걷기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20분만 꾸준히 걸어도 췌장은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당뇨 있으신 분들은 췌장암 위험이 5배예요. 그래서 혈당이 흔들리면 췌장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화 불량이 몇 주 이상 반복되거나 변이 뜨는 현상이 보이면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세 번째, 초음파는 1년에 한 번 꼭 하셔야 합니다. 초음파가 모든 걸 보여주지는 않지만 큰 위험을 걸러내는 첫 관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여러분 몸이 보내는 이상한 느낌.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몸이 불편하다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상하다고 느낄 때 꼭 말해야 합니다. 쑥스러워하지 말고 의사에게 꼭 얘기해야 해요. 그래야 더 깊은 검사를 하고 위험을 잡아낼 수 있어요. 췌장은 정말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관리 잘하면 평생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무시하면 위험이 너무 커요.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주변에 당뇨 있으신 분들, 소화가 안 되시는 부모님, 명치 통증 자주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 한 명의 삶이 진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최근에 어떤 증상이 있으셨는지, 검진 결과에서 어떤 부분이 걱정되셨는지, 여러분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